자, 뉴스탑10이 9번째 소식 8위로 준비한 소식은요. 가슴 따뜻해지는 기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부의 여신들, 배우 이영애 씨와 송혜교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먼저 이영애 씨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이유종 기자. 자, 이영애 씨가 또 어떤 천사 같은 행동을 한 겁니까? 네, 어제 저녁인데요. 한국장애인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들을 이영애 씨가 불러서 그 위로와 격려하는 자리였는데 여기에서 느닷없이 스리랑카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 전에 그 이영애 씨가요, 올해 5월 정도에 스리랑카에 홍수와 재난이 발생했었는데 이 당시에 성금 5만 달러를 쾌척했습니다. 네.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5,600만 원 정도 되는 것인데 그래서 스리랑카에서도요, 굉장히 감사하는 뜻이 많았습니다. 사실 스리랑카 하면 대장금이 스리랑카에 또 방영이 돼서 한류가 매우 크게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지 매체들은 대장금의 주인공이자 평소 스리랑카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 이영애 씨가 스리랑카 피해 복구를 위해서 따뜻한 마음과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보도도 하고 이날 관계자들이 이 감사의 뜻을 한국장애인재단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네. 뭐 이영애 씨 기부 소식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자주 전하다 보니까 글쎄요, 좀 많이 익숙한데 그렇죠. 스리랑카에서조차 대장금이 인기가 있었다. 글쎄 문화권이 굉장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대장금의 인기가 대단했나 봐요.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스리랑카도 시청률이 90%, 뭐 우리나라랑 조금 다릅니다. 네. 국영 방송이 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90%라면 정말 조금 자는 사람들, 휴식하는 사람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봤다는 겁니다. 뭐 이란이나 아랍권 국가들도 대장금을 상당히 많이 봤다 그러는데 그만큼 이영애 씨의 어떤 인기라는 게 스리랑카에서 더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영애 씨가 스리랑카의 그 어린이들, 여자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한 것 같고 특히 네. 홍수라든지 피해가 있으면 꼭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영애 씨의 어떤 기부 활동은 좀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되면 기부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기부 천사이기도 하고 기부의 좋은 소식은 항상 들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이영애 씨가 데뷔할 때 산소 같은 여자라는 광고로 데뷔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영화 JSA에서 스위스 국적의 이 중립국 장교 역할을 했었죠. 그때 이 소피라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 역할을 맡으면서 언론과 했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국계 스위스 호녀라예요. 아버지 한국인, 어머니 스위스 사이에 태어난 호녀라 소피를 맡았고요. 그리고 군 출신의 정보수사관 역할로서 공동경비구역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파헤치려고 파견된 군수사 요원이었거든요. 2000년도에도 역시 미모가 빛이 났었고 아름답습니다. 예. 박지훈 변호사님. 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영애 씨가 저렇게 네. 예쁘고 착하고 이런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친절한 금자씨에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역할도 했잖아요. 이전까지만 해도 좀 네. 여리고 좀 정숙하고 아름다운 역할을 했다면 네. 이게 아마 분기점이 된 게 친절한 금자씨 2005년에 친절한 금자씨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후에도 네. 무슨 공익 광고 찍고 그럴 때 광고 찍을 때 굉장히 이미지나 이런 걸 굉장히 신경을 쓴다면서요, 이영애 씨. 이미지가 이 광고가 들어오면 네. 대부분 아마 CF 들어오면 돈을 많이 주거든요. 네. 넙죽넙죽 다 받는 게 일반적인데 어떤 광고인지 어떤 기업인지를 보고 돈보다는 제품이나 기업 이미지를 보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대출 같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본인의 이미지라든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전자제품 광고를 11년간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오래 하기도 어려워요. 또 그 네. 회사 입장에서도 이영애라는 이미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바꾸지는 않는 거거든요. 네. 이영애 씨는 기부도 많이 하지만 자신이 선택하는 광고도 아마 돈보다는 어떤 기업, 또 국민을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다른 연예인들이 다 광고 들어도 다 넙죽넙죽 그렇지는 않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특히 또 거대 식품회사에서 또 광고를 제의했는데 그 음식에 들어가는 성분 하나하나까지 다 따져보고 결국에는 거절을 했다라는 일화도 이영애 씨의 주변에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공익 캠페인의 화보 촬영을 했는데 거기 네. 이영애 씨 아이들이 또 같이
촬영을 해서 눈길을 끌었다고요? 영애 씨가 아이들을 잘 안 공개하는데요. 그렇죠. 공개하지 않기로 조금 유명한데, 아우, 이쁩니다, 하여튼. 아이들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아마 조건일 것 같아요. 네. 공익 그 캠페인 자체가 아이하고 같이 있어야지만이 캠페인이 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은 아우, 이쁜데요. 하여튼 둘이를 공개를 했는데, 그만큼 필요할 때는 자신의 어떤 뭐 이런 것들도 공개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영애 씨를 사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손소 변호사님, 네. 굉장히 환한 표정으로 사진 들여다보고 계시네요. 아, 저는 아들만 둘이 있어가지고. 네. 저렇게 예쁜 딸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미소가 지어지네요. 네, 주변에서는 손소 변호사님 총각인 줄 알던데.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기부의 여왕 얘기해 보겠습니다. 송혜교 씨 소식인데요. 자, 이유준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송혜교 씨가 또 어떤 또 훈훈한 일을 했습니까? 네, 최근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광복절을 맞이해서 해외에서 만난 우리 역사 이야기 교토편을 발간했습니다. 네, 이 비용을 한 10,000부 정도 찍었는데 송혜교 씨가 부담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해외에서 만난 우리 역사 이야기는요. 네. 그 일본에 있는 한국과 관련된 것을 총망라한 그런 책자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 윤동주 시비도 있고요. 고려미술관, 코무덤이라고 해서 예전에 임진왜란 당시에 한국 사람들의 코나 귀를 잘라간 거, 아하. 이런 무덤들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사실 교토나 오사카, 나라는요, 예전에 네.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서 한국과 관련된 문화 유적지가 참 많습니다. 네. 왕인이라고 해서요, 일본의 천자문을 전수해준 사람의 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우리 문화 유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널리 알리는 일에 또 송혜교 씨가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 저 안내 책자가 그러니까 일본을 여행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여행할 때 그냥 관광지만 돌아다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다가 올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곳 이런 곳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적어놓은 그런 안내 책자인데 주로 어디 가면은 저 책자들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일본에서 여행하다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민박집에 일단 10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좀 네. 아쉽게도 사실 일본에 있는 공공시설이나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에 비치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또 그런 데를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네, 맨 처음에 시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민박집 정도에만 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송혜교 씨가 또 저렇게 의미 있는 안내 책자에 드는 돈을 본인이 다 기부를 하고 있다. 근데 저게요,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이미 과거에도 계속 저 기부를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들으신 건 교토였고요. 네. 아주 올해 3일 전에는 도쿄에 있는 것들을 소개하는, 유적을 아하. 소개하는 그런 안내 서적을 만들어서 역시 기부했습니다. 네.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네. 중국에서도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충칭과 항저우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 또 상하이 윤봉길 기념관 등 이런 곳에 한국어 안내서를 만들어서 이제 배포할 수 있도록 기증을 했고요. 네. 뿐만이 아닙니다. 뉴욕에 있는 현대미술관 등 유명한 전 세계 12곳의 미술관에 한국어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블라디보스톡 등에 있는 한국 유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안내서도 만들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연예인들 이렇게 의미 있고 오늘 광복절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송혜교 씨의 선행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광복절에 더 저희가 좀 소개해드렸으면, 칭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준비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한 두 가지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저 원래 예정에는 없었는데요. 제가 영상보다 궁금해서 제가 박지훈 변호사에게 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원숭이를 종업원으로 둔 일본 식당. 저렇게 원숭이에게 일을 시켰으면 임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궁금해서. 우리나라가 네. 동물보호법이 지금 우리 법상으로는 물건으로 취급당합니다. 네. 독일에는 헌법상에 동물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걸 떠나서 아마 저 동물이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이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원숭이, 다 똑똑한 원숭이 같은데 이 원숭이가 글쎄요, 만약 독일 정도에 있다 그러면 본인 이름으로 신탁 정도도 가능할 상황인데 일본은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 이름으로 대물이나 급여를 받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유정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우리 속담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곰이 제주를 부리고 왕서방이 돈을 챙긴다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왕서방은 아닌가? 그 곰이 계좌 부리고 주인이 받는다겠죠? 갑자기 왕서방이 등장. 알겠습니다.